안녕하십니까. 최근 메타버스가 어떤 게임이나 소비 산업에서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메타버스가 유통이나 교육, 서비스 마케팅 이런 서비스 확산이 되고 또 다양한 산업군으로 이제 확대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많은 기업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어떤 요소 기술들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데 있어서 PTC가 그런 요소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유스 케이스와 이제 준비 기술적 자문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화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강현실 외에도 IoT라든가 빅데이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많은 요소 기술들이 결합돼야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증강현실 쪽에 좀 포커싱을 하고 또 그쪽에 거기에 필수적인 공간 컴퓨팅이 어떤 것인지 또 사례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업들이 이제 저희 PTC 고객들이 PTC 개발자가 100만 명 이상 되고 AR 앱도 현재까지 10만 개 이상 배포가 되고 다운로드도 상당히 많고요. 시장 점유율도 이제 상당히 높은데 저희 PTC가 이런 구축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현황들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품질 검수, 디지털 작업지 시설을 이제 활용하는 형태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때 CAD, PLM을 어떻게 연동할 것인가, 또 컨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들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쉽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설비라든가 제품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검토 영역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지식 전달과 비대면 심사.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비대면에서 FDA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전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비전문 인력들한테 어떻게 전달해 나갈 것인가. 이때 이제 AR을 적용해서 컨텐츠 제작하고 형상 관리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들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가 이제 생산 설비. 과거에는 IT 부서만이 이제 액세스하던 정보들을 현장에서 현장 요원들이 직접 자기들이 관리하는 설비나 생산 관리들을 이제 직접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이때 IoT라든가 ERP, MES와 같은 연동과 그럼 또 중요한 설비다 보니까 보안, 또 개발 생산성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전문 지원 서비스는 뭐 B2B 고객이 컨슈머한테 할 수도 있고 전문가, 비전문가 기업 내에서 할 수도 있는데 화상회의라든가 음성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증강현실 기법을 적용해서 원격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제 도입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초크와 같은 어떤 증강현실을 실제 사용자들이 드로잉에 나가면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이나 낮은 대역폭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어떤 통신에서도 무리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쪽에 이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비대면 설계 협업, 그래서 글로벌한 R&D 또는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설계 협업자들이 중간중간에 설계 중간 결과물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 또 CAD로 만들어지는 설계 문서들이 바로 증강현실화 돼서 오토메이션 돼서 그것들을 매뉴얼이라든가 또는 뭐 다양한 총판에 제공하는 영업 툴로서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CAD에서 AR로 오토메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과 이제 보안, 또 협업 환경을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안전 예방 교육 관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이때는 VR과 AR을 통해서 어떻게 지속적인 컨텐츠, 안전 관련 컨텐츠들을 추가해 나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고민을 할 때 가장 먼저 고객들의 챌린지가 그냥 단순하게 뭐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우리 업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유스 케이스, 그러면서 코스트 세이빙이라든가 워크포스 프로덕티비티를 높일 수 있는 시나리오, 이런 적용 시나리오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 관리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개발 생산성을 끌어올릴 것인가,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라이센스라든가 솔루션들을 비용들을 얼마 필요한지, 또
그 타임 투 마켓은 얼마나 좀 짧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번 잘 만들어진 것들 이후에 계속 형상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나리오가 한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 다른 시나리오, 다른 부서, 또 다른 그 형태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모바일 기기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그 보안 요소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어떻게 위협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PTC 고객들이 이제 이런 어떻게 도입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술들을 검토하는지, 또 주요 고려 사항 포인트가 뭐 있는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중에 또 B2C와 B2B로 좀 분리를 해보면, B2C는 특정 전문 서비스 제공 업체가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 제공하는 관점이고요. B2B는 특정 전문 업체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보안과 IT 환경에 맞게 플랫폼과 서비스 형태를 도입을 해서 직접 운영, 관리, 개발해야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약간 B2C의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있다면 디지털 트윈 쪽은 약간 B2B에 좀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B2C 영역에서는 소셜 라이프에서의 발생되는 포커스를 한다면 B2B에서는 자기들 업무, 워킹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혁신들을 추구하고 있고요. B2B에서는 어떤 재미 요소, 그리고 거기에 어떤 뭐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또 아이템을 거래한다든지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면 B2B에서는 실제 어떤 보이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지, 어떻게 프로세스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러면서 이 기업 보안 네트워크 환경 안에서 어떻게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B2C에서는 어떤 마케팅 목적이나 뭐 어떤 신발을 홍보하는 형태라든가 어떤 아이템을 거래하는 목적이라면 B2B는 이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품질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들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좀 기준을 보고 있고요. B2C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것인가에 좀 집중을 한다면 B2B에서는 자신들이 도입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러면서도 비용 절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보는 B2B와 B2C 시장의 기준들은 약간씩은 다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 요소 기술들이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 주로 B2B 쪽에 좀 포커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TC가 보는 디지털 트윈은 단순하게 증강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 구조에서 설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생산해 나가고 그것들이 판매되고 다시 또 그 판매에서 서비스가 된 내용들이 다시 설계에 반영되고, 이런 디지털 월드와 피지컬 월드 사이를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설계단에서 만들어지는 그 CAD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센서들을 부착해서 이 품질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를 수시로 이제 보면서 설계를 개선하고 품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흘러가고요. 실제 도입 이후에, 판매 이후에도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거나 또는 정비들을 미리 예측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설계에 재반영을 하거나, 그래서 그 CAD, PLM, 시뮬레이션, 애널리틱스, IoT, AR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산업군 또는 회사마다 이 요소 기술이 다 필요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제품 위주로 하는 그 산업이 있는가 하면 서비스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각각 업무 구조에 맞는 요소 기술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별로 살펴보면 어떤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 협업 형태의 디지털 트윈 구성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포드에서와 같이 자기들이 만든 이 디자인들이 잘 뭐 서피스가 좋은지, 부품들은 교체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설계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 설계 검토자 또는 구매자까지도 같이 참여해 가지고 이 설계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품질들 높이고 또 UI들도 좋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포드 쪽도 있고요. 볼보 쪽 같은 경우는
그 부품사들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 부품들이 어떻게 조합돼야 되고 하는 그 PLM 플로우하고 문서들을 다 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생산 그리고 판매까지 다 이루어지는 어떤 AR 플랫폼들을 구성한 경우가 되겠고요. 폴라리스 같은 경우는 오토모빌에 대해서 실제 센서를 부착해서 그 센서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설계에 다시 재반영할 때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공기 역학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설계 과정에 미리 해석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 설계 과정에서의 디지털 트윈은 가장 이제 큰 부분이 비대면 환경에서 글로벌한 R&D의 지역적 분류라든가 또는 하청업체와의 어떤 설계 협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주문한 고객사들하고 미리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같이 제품을 미리 확인해 보면서 이 완성본까지 생산까지 가기 전에 뭐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또는 그런 전체 과정을 다시 역행해서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과정을 줄임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설계단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출장 비용이 뭐 30% 이상 감소될 수 있고 또 생산 비용도 연결돼서 같이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토요타 같은 고객은 20%의 협업 능력 향상과 30% 품질 개선, 30%의 출장 비용 절감 효과를 누렸다. 이런 디지털 트윈을 설계단에서 고려할 때, 뭐 단순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가 아니고 어떤 기술들이 또 필요하냐면 어떤 PLM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CAD 툴이 뭐 피트시나 지멘스나 다소와 같은 여러 멀티 CAD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큰 사이즈의 CAD 데이터를 어떻게 경량화해서 AR로 비주얼라이즈하고 오토메이션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려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 검토자한테 이거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죠라고 했을 때 이런 메일과 연동을 시킨다든가 또는 품질 검사라든가 IoT에서 발생되는 데이터가 설계에 재반영될 수 있도록 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주는 PLM이라든가 CAD 이런 그 협업 도구와의 연동들이 고려돼야지만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그 디지털 트윈이 설계단에서 이제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 미리 그 폴라리스처럼 이것들 시운전을 가상으로 해본다든가 또는 그 언더아머처럼 오프라인 매장에서 나름의 어떤 소규모 메타버스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구매자들이 미리 좀 체험을 해보고 재미를 느껴보고 실제 구매 결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LG전자라든가 르노 같은 경우는 실제 보여주는 외관이 아니라 실제 안에 엑스레이 형태로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그 세일즈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그래서 제품 체험이라든가 매뉴얼 형태로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방향들은 제품을 배치하고 조작하고 또 디지털 체험을 강화하는 형태의 방향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품의 강점들을 부각화해서 시각화하는 또 비대면 환경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방향들을 잡고 이런 방향들을 토대로 고객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또는 구매 단계에서 명확한 정보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반품이나 교환율을 낮춰줄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고려해야 될 사안들은 아무래도 컨슈머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들이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의 어떤 다양성, 뭐 작게는 50개에서 많게는 500가지 종류의 스마트폰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출시될 것까지 다 고려한 디바이스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인 그 업데이트, 동기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지 이제 고객 경험의 어떤 능력이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쪽이 이제 제조 생산 단계에서 생산 모니터링이나 또는 정비 요청 또는 오퍼레이션 어셈블리 하는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 플로우 서버처럼 실제 현장 작업자가 과거에는 IT 팀이 액세스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실제 자기 담당 설비, 생산 라인에서 액세스해서 봄으로 인해서 어떤 생산 과정들을 빨리 정보들을 습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생산 설비에 언제 정비가 됐는지, 그 부품들을 언제 교체 주기가 됐는지, 그리고 직접 현장 작업자가 정비 요청을 직접 현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되게 넓은 공간에서 현장 작업자가 IT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거나 또는 오디오나 이런 그 화상을 통해서 물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신속성이 좀 떨어지고, 또 어떤 그 직접 바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같이 그 생산 설비 전체를 메타버스처럼 어떤 활용을 해서 공간 인식을 거쳐서 설비 생산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는 매뉴얼 같은 거를 직접 뭐 어떻게 조작하는지 살펴보면서 현장 작업자들의 어떤 능률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볼보 같은 경우는 실제 자동차 품질 검수를 할 때 되게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휴먼 에러들이 가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품질 검수하는 데서 놓치는 그 항목들이 생기게 되고, 또 중요한 부분이 볼보는 이런 품질 검사에 대한 그 데이터들을 실제 기관이나 구매자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들의 품질 검수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보관하는 목적, 또 품질 검수자가 휴먼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 그래서 이런 품질 검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조 생산 라인에서의 디지털 방향은 설비 모니터링 또는 정비 요청, 또 위험 구간에서의 설비 조작, 그리고 제조 어셈블리, 또 작업 지시, 매뉴얼 이런 과정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제조 설비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정보를 이제 오버레이 하는 형태로 이제 방향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생산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을 때 현장 직원의 IT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의 주 목적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직원들의 교육 시간을 낮추게 되고, 또 정비에 대한 과정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 인해서 가동률을 좀 높일 수 있고, 또 OE를 또 극대화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 고려 사항들이 생산 설비 내에서 활용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모바일 기기에 대한 보안 환경들을 어떻게 갖춰가야 될지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필요하고요. 또 생산 라인에서의 되게 안전사고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될지, 뭐 헬멧이 나을지 아니면 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나을지, 또 고온의 어떤 설비 안에서 땀이 났을 때라든가, 또 안경을 쓰고 있는 현장 요원들이 어떻게 신속하게 볼 수 있도록 적합한 기기와 적합한 사용 패턴을 찾아야지 실제 활용 가치가 있지, 그냥 멋있는 앱과 멋있는 서비스보다는 현장 직원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비주얼라이즈와 동시에 이 데이터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설비에서 발생되는 IoT 데이터라든가 또 사내 시스템에서 오는 플로우 데이터들의 연결성이 이제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는 온프레미스나 어떤 글로벌 팩토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형태로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구성할 필요도 있고, 또 그 설비의 종류에 따라서 소규모부터 중형 또는 대형 장비, 되게 넓은 공간, 그래서 인식하는 기술도 다양한 인식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에서 설계, 그리고 마케팅, 제조 생산을 거치게 되고 이후에는 이제 지원 서비스 업무로 이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원격 지원이라든가 전문가 서비스들이 필요합니다. 실제 그 숙련공들은 IT라든가 증강현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숙련공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어떻게 그 지식 전달을 할 것인가로 이제 봤을 때, 저희 PTC가 보는 시각은 숙련공은 그냥 자기 업무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녹화되고 증강현실화 돼서 비숙련공들이 그 숙련공이 했던 녹화 작업들을 바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그 지식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그 AR이란 증강현실이 전문 인력이 만드는 게 아니고, 잘 모르는 숙련공이나 잘 모르는 비숙련자가 손쉽게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냥 홀로렌즈라든가 디바이스를 가지고 자기가 본래 하던 업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바로 증강이 현실화돼서 비숙련공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그 자동으로 AR 생성되고 자동으로 문서화가 되는, 그래서 파이자라든가 ABB라든가 하우덴 같은 회사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그 가치를 느끼고 있고요. 또는 이제 원격 지원에서 전문 인력이 현장 작업자들과 함께 같이 그 초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나 어떤 정비 현황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도요타라든가 파나소닉이 이런 그 증강 원격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글로벌리 여러 공장들 간의 어떤 협업 체계라든가 또는 대고객 서비스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의 방향들은 통상적으로 진단이나 예방 장비 그리고 셀프 서비스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기대 효과는 가장 문제 해결에 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교육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도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를 토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120억 효과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된 경우가 있겠습니다. 고려 사항들은 주로 지원 서비스 관계된 인력들은 IT 비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직접 이 분들이 AR 컨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원격 모니터링 연동한다든가 또는 CAD 데이터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좀 지원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든가, 또 원격적인 접속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에 따라서 로우 밴드위스라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하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에서 이전에 방금 보여드렸던 유스 케이스들을 실제 이제 현실화할 때 뭐 이런 화려한 뭐 동영상은 좋은데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되는가의 관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서 가장 이제 필요한 부분이 이제 공간 컴퓨팅인데요. 통상적으로 세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간 캡처를 이제 하게 되고요. 공간 캡처를 할 때는 그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라이다 기능이 있는 탑재되어 있는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손쉽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타포트라든가 나비스 같은 특수 장비들을 가지고 그 아래와 같이 이제 공간들을 캡처하게 됩니다. 캡처된 공간들에다가 빔이라든가 지오 매핑 정보라든가 IoT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추가 기술 그 디지털 데이터들을 오버레이 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공간 매핑이 되게 되는데요. 인식 설정을 토대로 유니티라든가 빅포리아 스튜디오 같은 툴들을 가지고 매칭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매칭이 끝나게 되면 실제로 공간 인식과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소화기에다가 내가 이거는 뭐 이제 소화전이다라는 걸 마크를 표시한다든가, 또는 이제 온도계에다가 뭐 이런 뭐 특정 뭐 태그를 붙인다든가 온도 설정을 실제 보여주는 것들을 게시판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사무 용기들을 어떻게 조작하는 걸 본다든지, 기업 내에서 어떤 위치 안내를 토대로 뭐 프린터가 어디 있다는 걸 안내한다든지, 프린터에서도 이런 것들 그 트레이를 어떻게 꺼내는지 영상을 본다든가, 종이를 어떻게 삽입하는지 본다든가, 지금 이런 과정들이 실제 어떤 메타버스의 그 100% 가상 공간이라기보다는 엔터프라이즈에서는 현장의 피지컬 월드하고 오버레이가 되는 것들이 더 업무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컴퓨팅을 통해서 캡처되고 매칭된 걸 토대로 사무 혁신이라든가 공장에서의 어떤 정보 본다든가, 방금 보신 작게 좀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미팅 회의실에 대해 예약을 직접 증강현실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자기들의 업무 공간들, 현장이나 사무직이나 여러 그 영업직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 공간을 매칭시켜 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형태의 방식이 이제 많이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때 핵심이 되는 게 이제 공간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기업들이 구축할 때 보통 이제 공간 컴퓨팅이 핵심 기술이기도 하지만 A to Z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먼저 선택해야 될 게 어떤 종류의 인식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인식 방식은 단순하게 마커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겠고,
3D 쉐이프, 모델 타겟 방식으로 인식하는 방식도 있겠고, 또는 전체 공간을 인식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어떤 게 효과적인지 인식 방식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보통 소규모 설비는 뭐 마커 반식이나 중대형 설비는 뭐 모델 타겟이나 공간은 공간 인식, 그리고 이들은 인식 속도도 약간 차이가 있게 되겠고요. 인식 타겟의 크기도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업무에 어떤 효과적인 인식 방법이 좋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택된 인식에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지, 예를 들면 우리 갖고 있는 그 CAD 데이터를 증강현실화해서 올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3D 컨텐츠를 직접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스튜디오 같은 전문 제작 툴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IoT 데이터의 숫자라든가 어떤 표식 데이터를 보여줄 때는 뭐 3D, 하다못해 3D 그림판이라든가 간단하게도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제작 방식을 고민해야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화려한 UI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매핑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RP라든가 MES, IoT나 뭐 아니면 뭐 데이터베이스까지도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그래서 인식 방식과 컨텐츠, 데이터 연동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AR 플랫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AR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그 인식과 컨텐츠와 데이터 연동을 하나의 컨텐츠라고 보고요. 여러 개의 컨텐츠들을 이제 기업들은 가지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직원들한테 배포를 하고, 또 컨텐츠를 계속 동기화해 나갈 수 있는 모듈과, 또 IoT 데이터나 뭐 ERP 데이터를 계속 피딩해 줄 수 있는 데이터 피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면 하나의 AR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직원들은 계속 그 새로운 앱이라든가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데이터들을 계속 동기화해 받아가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동기화를 거치는 이유는 기업들은 계속 업무들이 변하게 되고, 또 보안적인 이유로 인해서 서버에 컨텐츠가 있고 핸드폰에는 동기화된 캐시 데이터만 있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의 위협에서도 많이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다양한 뭐 영상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PTC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식부터 컨텐츠, 데이터 연동,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플랫폼화하고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플랫폼,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성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전에 많은 내용들을 설명드렸지만 파이낸셜 뷰포인트와 펑셔널한 뷰포인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이제 파이낸셜 뷰포인트로 비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매번 개발하고 구축할 때마다 비용이 같은 금액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적용을 예를 들면 1억을 들여서 적용을 했는데 또 2차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 1억이 되고 또 3차 할 때 마찬가지 비용이 생긴다고 한다면 실제 투자 대비 어떤 효과에 대해서 TCO가 상당히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고요. 따라서 1차 적용 이후에 그 다음 확산까지는 되게 최소한의 어떤 개발 구축 비용을 가져야 되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스마트폰의 기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디지털 트윈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게 스마트폰의 컴퓨팅 파워보다도 카메라 API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 API 바뀐 것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AR 기술들이 내년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잘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AR 글래스도 이제 나오게 되면 AR 글래스를 어떻게 또 포용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스마트폰용 앱도 만들어야 되고 글라스용 앱을 또 만들어야 되고 이런 또 번거로움이 아니고 계속 새로 나오는 새로운 기기에 있어서 하나의 앱이 다 동작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AR 기술도 과거 대비 되게 가파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나오는 AR 기술들이 현재 우리 갖고 있는 AR 앱과 매핑이 돼서 그것들을 바로 포용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지속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펑셔널한 뷰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가 괜찮다, 아니면 유튜브나 뭐 영상에서 저거 우리 해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 업무에 적용 가능한 게 무엇인지,
포텐셜 밸류가 명확해야 되고 기업 내 업무 구조들을 가급적이면 설계에만 활용하거나 마케팅에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설계, 제조, 생산, 판매, 서비스, 교육 이런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업무 적용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가 개발 생산성인데요. 전문 AR 콘텐츠 개발자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개발 생산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그런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 그래서 얼마나 손쉽게 AR 콘텐츠 또 AR 앱들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쪽에 대한 그 고려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증강현실과 디지털 트윈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이나믹한 데이터 컨텐츠들이 계속 동기화돼서 내 업무에 볼 수 있는 숫자, 업무의 연관성 있는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실제 즉시에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데이터 연결을 고려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고려됐을 때 성공적인 어떤 디지털 트윈이 구축될 거라고 장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이 많은 기업들 내에서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또 업무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고려와 관심과 이제 개발 구축들을 해보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